여러분, 5대 그룹이 구조조정을 한다. 사실 떠들썩하지 않을 뿐이지 지금 5대 그룹은요, 생존을 위한 발걸음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주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거품이 많아서 다각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이익이 아주 적게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뭔가 알짜만 남기고, 쉽게 말하면 주력만 남기고 팔지 않으면 여기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구조조정을 한다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구조조정의 모양새를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아, 살려고 하는구나.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떠들썩한 거 싫거든요. 조용히, 그것도 사부작 구조조정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그 어떤 때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주력 빼고 다 판단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삼성만 하더라도요, 지금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LCD 사업 철수를 하죠. 이제 6월이면 거의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LCD TV 패널까지 철수합니다. 내년까지 지금 철수하겠다. TV 패널이면 LCD로 된 TV까지 지금 철수한다는 거예요. LCD만 철수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태양광 패널도 6월까지 철수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KC도 마찬가지입니다. SK그룹도 말입니다. 필름 사업을 접는다는 거예요. 이미 6월에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 법인 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철강 쪽에서는요, 포스코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 있는 동국제강 지분의 90%를 지방정부에 팔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얼마나 빨리 지금 움직이는지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사업은 그냥 정리한다는 겁니다. LG만 하더라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회사 알루토 있잖아요. 알루토, 이것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전장 사업에 이제는 집중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대 그룹들이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서 더 큰 충격파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들 있잖아요. 세계 주요 시장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만 보더라도요,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 기록했습니다. 1분기만 하더라도 4.8%를 성장을 했지만요, 2분기에 0.4%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0.4%면 올해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 목표가 5.5%입니다. 5.5%. 이렇게 되면 5.5%는 달성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아마 4%도 달성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굉장히 많이 서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말입니다,
지난 5월까지 23.4%나 됩니다. 그나마 25% 넘는 것이 좀 줄어들어서 중국 비중이 23.4%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다가 수출을 그만큼 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출을 그만큼 덜 하면요, 기업의 매출은 더 심각하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원자재 가격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의 습성 있잖아요. 약자다 싶으면요 엄청나게 높여받는 거 말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보통은 2배, 보통은 2배 올랐고요. 많이 올랐다 치면 5배까지 오른 것도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없다고 하니까 그만큼 비싸게 우리한테 파는 겁니다. 요소수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요소수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소수 지금 넣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코로나19 이전보다가 적어도 2배 가까이 다 올랐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의 약점, 한국 경제의 약점, 그것을 잡아서 말입니다, 그만큼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중국에 의존했던 탓도 큽니다. 그래서인지 보시면 4월, 5월, 6월, 4월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5월, 6월, 7월은요 적자가 납니다. 중국 수출이. 그동안 흑자 행진이었는데 이제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상황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업들도 지금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LCD 사업만 하더라도 중국은 덤핑을 쳐서 전 세계에다가 가격 경쟁력으로 뿌려버리거든요. 그야말로 인해 전술이죠. 제품 인해 전술. 뭐 인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가요? 사람이 아니니까. 뭐 재전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량으로 그냥 갖다 뿌리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뒤에서 말입니다, 전기요금은 공짜, 물도 공짜, 심지어 세금까지 해주고요. 심지어 지원금까지 줍니다. 지원금까지. 그러니 그 물량 공세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LCD 사업을 팔아치우고요. OLED 사업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을 믿고 지금 원자재를 많이 수입한 탓도 있어요. 우리가 원자재 수입을 다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대기업들은 이미 알고 이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조용히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빠르게 말입니다. 중국은 5.5% 성장률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급속히 지금 악화될 거라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중국만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당장 말입니다, 미국 시장도 난리가 아닙니다. 1분기에 마이너스 1.6%를 성장해서 역성장을 했잖아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 0.9%라는 역성장을 또 했습니다. 분명히 2분기 연속 적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이것은 경기 침체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아니다. 경기가 둔하지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말입니다. 게다가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라는 확답을 아직까지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경기 침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전미경제연구소가 경기 침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답은 내리고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이 11월인가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기 침체란 말을 사용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제닛 옐린 재무장관도 심지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기 침체 아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침체든 아니든 우리 수출은 더 어려워지게 생겼습니다. 미국이 두 번째 시장이잖아요.
우리 전체 수출의 15.5%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제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미국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대기업들의 생존마저도 위태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유럽은 더합니다. 유럽은요 이대로 가면 유로존 전체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로 뚝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 1.7% 갈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럽에도 우리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예, 많이 갈 때는 두 자릿수까지도 올라가지만 9% 적게는 9.2%까지 이렇게 예, 유럽에도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수출길조차도 지금 예, 막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세계 3대 시장이 우리에게는 악재예요. 예,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심지어 유럽 시장까지 말입니다. 남아있는 건 동남아 시장밖에 없는데 동남아 시장은 구매력이 그만큼 또 떨어집니다. 구매력이. 그렇다면 지금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실제 지표에서도 나타납니다. 예, 수출은 굉장히 많이 한다. 금액은 늘어났다 하지만 적자 투성입니다. 7월까지 무역 적자가 183억 8,6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어떤 구조가 무너지는 것도 무너지는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수출해도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수출해도. 예. 이게 중국이 워낙 덤핑을 치고 전 세계에다 물량 공세를 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중국과 제품이 차별화됐으면 다행인데 차별화가 되지 않았으면 가격이 싼 것부터 사실 먼저 손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만큼요 물량 공세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에서 원자재가 우리는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니 우리 수출 경쟁력은 그만큼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말입니다. 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수출 적자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의존도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원자재에 대한 전략적 제휴도 맺고요. 뭔가 원자재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그러면 지금 경제의 최대 난제라고 이야기하는 물가도 떨어뜨리고 여기에다가 수출도 흑자를 적자로 반전시키는 예, 그런 상황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해봅니다. 지금 중국은요. 예, 그 원자재를 무기로 그것을 고리 삼아서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계속 높여가고 있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예, 고사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섬뜩한 생각까지 합니다. 수출에도 남는 게 없으면 여러분 결국 기업은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문을 닫는 것이 그냥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이 움직이는 거 여기는 생존을 위한 움직임 예, 그 느낌이 지금 보입니다.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좀 뭐라 그럴까요? 어설퍼요. 저는 이 시기에 모르겠어요. 경제 태풍이 마당에 와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휴가를 안 갈 수는 없겠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못 가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한가하게 지금 휴가 타령하고 있으니 좀 솔직히 좀 답답하네요. 그만큼 마음에 조급함이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모르죠. 또 휴가 갔다가 하루 만에 본인은 복귀할란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누란 지위에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복합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만큼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대기업은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를 많이 겪었잖아요. IMF 때도 겪었고요. 금융위기 때도 겪었고요. 2020년 보건위기 때도 사실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사업 구조조정이지만 앞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인력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대기업들의 행보 아주 면밀히 살펴보면요. 우리 경제의 앞날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천병이 돼서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상황을 면밀히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